간송 전형필 시작할게. 이 글은 정기문이야. 정기문 우리 2인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실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야. 실제 인물의 생애, 그리고 업적, 그리고 성품 등을 서술하는 글이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고, 그 전영필 선생님의 호가 간송이야. 호고, 호는 이름 대신 부르는 거지, 그지? 실제 인물이니까 사실적이고 사실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가 있어. 서사가 이야기야. 서사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위인전 같은 걸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당연히 글이니까 문학성을 갖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 구성 요소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인물이 나와야겠지. 인물. 그리고 사건이 있겠지. 사건. 그리고 이 인물이 살았던 배경, 시대적 또는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일제강점기야.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평문이야. 비평문. 정기문은 비평이 들어가 있어. 비평이 나와.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거야. 글쓴이의 생각, 느낌, 평가가 나와. 자, 본문 들어가 볼게. 첫 번째, 전영필은 상복을 입은 채 상복을 입었대요. 그럼 누가 돌아가셨네. 누가? 자, 일단 상을 당한지, 누가 돌아가신지, 상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얼마 되지 않음. 이번째, 대학 4학년을 마치고, 자, 대학 지금 현재 22살이야. 마치고 1930년 3월, 1930년이라고 딱 나와 있네. 이게 뭐겠니? 3월 경성으로 돌아왔다. 자,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1930년이야. 그럼 언제야? 일제 강점기고, 경성은 서울이지, 그지? 서울로 돌아왔다.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남긴 논밭을 돌아보시는 것이었다. 왕십리, 답십리, 청량리, 송파, 창동 등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고양군, 양주군, 광주군, 황해도, 연안, 연백, 충청도, 공주, 서산까지 둘러보면서 오, 엄청 땅이 많다, 그지? 전영필은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했다. 엄청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거야. 전영필이 소유한 논은 800만 평이 넘었고, 선생님은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 여기에서 한 해 4만 가마니의 쌀이 나왔다. 전영필의 부친은 다른 지주들에 비해 소작인들에게 비교적 후하게 분배했기 때문에, 자, 소작인들에게 후하게 분배했다는 것은 남들이 만일 소작을 주면 10가마니 수확하면 소작 한 7가마니가 지주를 갔는데, 이 전영필의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5가마니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소작인들이 훨씬 많이 갖게 해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물이라는 거, 남을 이해하는 거, 자기만 이해하는 걸 뭐라 그래? 이기적이라 그러지, 그지? 그럼 남을 이해하는 건 이타적이라 그래. 소작인들을 위해서 좀 후하게 해준 거야. 좀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어떤 삶을 산 사람이다.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타적인 인물 누가? 전영필의 아버지가.
부친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이런 이타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중 쌀 2만 가마니를 거둬들였다. 4만 가마니 중에 2만 가마니를 거둬들였대요. 그럼 반 이상은 소장인들에게 준 거야.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6원 정도였으니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그지? 세금과 인건비를 등을 제한 순수입이 얼마냐면 15만 원 정도 돼요. 15만 원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 이게 이제 당시 기아지 150채 값이었고 이것도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지? 현재 화폐로 치면요 450원 이렇게 돼요. 15만 원이 450원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전영필 1년 수입이고요. 전영필의 1년 수입이고요. 그럼 여기서 봐.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만 원이 얼마죠? 15만 원이 450원이니까 만 원은요 얼마쯤 되니? 만 원은 30억 정도 되는 거야. 당시에 만 원은 30억 정도 되는 거야. 와, 연봉 450원이야. 쌀로 갖고 걷어들이는 수입만. 자, 그리고 소유한 논의 가치를 계산하면 더욱 엄청나다. 당시 논 800만 평이면 기아집이 2천째 값. 지금으로 보면 6천억 정도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6천억 정도가 전영필이 가진 논의 가치야. 하여튼 간에 엄청 부자라는 거야. 전영필이 가진 논의 가치고 25살의 청년 전영필은 항해도,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 드넓은 논을 둘러보며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생각했다. 조상 대대로 이루어놓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자, 이게 고민인 거야. 이게 이제 이 전영필의 고민인 거야. 고민이 깊었다. 게다가 언제니 시대가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자, 여기서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시가 심했다는 거야. 이게 당시 사회적 상황이고 상황이고 일제가 돈 많은 조선인들을 감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문가지 이런 단어 모르면 어떡할까? 글을 읽는 중에 이 단어가 몰랐다. 그럼 어떡해? 사전을 찾아봐야지, 그지? 그죠? 이거 불문가지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음. 이거 뒤에 어휘에 나오니까 틀리지 마세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얼마나 총독부의 간섭이 심한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총독부의 간섭이 심했다. 이 얘기야. 자, 전영필은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 자, 이런 것도 이 단어도 서화라든지 전적이라든지 읽기 중에 이 단어가 나왔어. 모르면 어떡해요?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서화는요. 자, 글씨와 그림. 선조들이 남긴 글씨와 그림. 그리고 전적은요. 책이야, 책. 책을 외놈들로부터 지켜달라는 누가요? 서성 고이동의 당부가 떠올랐다. 자, 이 서성 고이동 나중에 이 많은 재산 갖고 우리 문화재를 지키거든. 이 스승의 당부 때문에 그러면 전영필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때 전영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 첫 번째고
자, 이거 좀 지울게. 이렇게 필자 좀 지울게. 요거 좀 다시 적을게. 전영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 스승 고이동 선생님이고, 자,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만 있어야 재물도 있어야 하고, 서화를 모으는 일은 지금 봐, 재물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는 안목도 있어야 돼. 안목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인내, 참을성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인내와 그리고 또 뭐 정성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자, 오세창이라는 분이야. 오세창의 훈계도 떠올랐다. 자, 이거 결정의 영향을, 자, 돈을 어디에 쓸까?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 두 번째. 영향을 끼친 인물 두 번째.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든, 자, 외종영 월탄의 조언도 떠올랐다. 이거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 세 번째지. 영향을 끼친 인물 세 번째. 돈을 어디 쓸까 고민할 때 뭐하니? 서화 전적을 지켜달라고 하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서화 전적을 지켜달라는 고이동 선생님 당부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 지킬 때는 이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도 있고 안목도 있고 인내도 있고 정성도 있어야 된다는 오채상 선생님의 훈계도 생각났고, 그리고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외종영 월탄의 조언도 떠올른 거야. 서화와 골동품에 문외환인 내가, 문외환이란 말도 모르면 어디에 찾아야 돼? 사진에서 찾아봐야 되지, 그지? 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 뜻이야. 지식이 없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거? 서화 전적을 외놈들로부터 지키는 이 일이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유일한 길인가? 그렇지 않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의 뜻이 있으셨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재산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야. 서화전적 모으는 거 외에 재산을 뜻있게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래서 운영난에 처한 가해동의 반도 여학교를 인수하려고 하셨지. 인수한 건 아니야. 인수하려고 한 거야. 인수하려고 했지. 매달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학교 인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훗날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셨는데 전영필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기를 반복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재산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헛되게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나 반도여학교는 인수하려고 해도 반도여학교는 지금 벌써 문을 닫은 거야.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인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게다가 교육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내 연륜이 짧으니 훗날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사업은 일단은 안 한다. 그지? 안 한다. 고이동 선생님과 오세창 어르신이 서화 전적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서화존족을 지키는 일에 기울지 그지.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 전영필은 누굴 찾아가. 자, 영양을 준 분 오세창 선생님을 찾아간다. 왜? 자, 서화전적을 교육사업은 포기했다. 서화전적을 지키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밝히기 위해서 밝히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 갑니다. 자, 지난해 붓진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이거 누가? 지금 오세창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약간의 나이에, 약간은 20살 얘기하는데, 여기는 젊은 나이에, 자, 약간은 20살 얘기하는데, 25살이지, 그지? 작년이니까, 지금 26살이 됐겠다, 그지? 지금 여기서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런 큰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애통한가. 오세창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영필을 위로했다. 너무나 급작스레 당한 일이라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지만, 황망이라는 단어는 자, 당황하고 허둥지둥한 면이 있다, 이런 뜻이야. 당황하고 허둥지둥한 면이 있다, 이런 뜻이고, 비통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전영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렇다고 슬픔이 가시겠는가? 나도 16 어린 나이에 선친을 여의어 그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네. 자, 선친이란 말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선친이라 그러고요. 자, 이거 나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너의 슬픔을 무엇보다 잘 안다.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심전심. 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아픔을 잘 아는 거, 동병상련이라고 하고요. 동병상련. 이거는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 이런 뜻이다. 동정하고 도움. 자,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센창은 전영필을 지그시 바라보다 물었다.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변호사 시험을 볼 생각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변호사는 선친이 뭐라 그랬어?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지, 그치? 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는 집안의 뒤로 넘기자. 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집안의 일, 집안의 앞에부터 줄 쳐야겠다. 여기서부터. 자, 집안의 일이라는 건, 집안은 굉장히 농사가 많잖아, 그치? 미곡상을 관리하는 일. 미곡상이 뭘까요? 미곡상을 관리하는 일. 자, 그렇겠구먼. 자네 집이 제법 큰 미곡상 나왔다, 그지? 하고 있다니 신경 쓸 일이 많겠지. 미곡상이라는 것은 쌀과 곡식을 파는 가게야. 쌀과 곡식을 파는 가게를 얘기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옛말에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으니, 이게 뭐냐면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돈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다는 거야. 가진 게 많으면, 자, 이 속담은요, 이거 속담이야. 속담. 자, 가진 게 많으면 걱정도 많다, 이런 뜻이고, 걱정도 많다. 자, 이거는 속담을 인용하여
속담을 인용하여 전영필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 전영필을 위로하고 있고 위로함. 자네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걸세. 오세창의 표정이 복잡했다. 세파에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세파는 뭘까요? 세상의 걱정 근심, 거친 세상의 어려움. 거친 세상의 어려움.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저 맑은 청년, 저 맑은 청년 누구야? 전영필이지. 어떻게 그 큰 재산을 꾸려갈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께 제 장래에 대해서 상의 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재작년 여름에도 벌써 한번 얘기를 했네. 그지? 이 얘기를 그지?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예책과 사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전영필이 아주 고민 끝에 아주 오래 고민하는 거 심사숙고라 그러지. 전영필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 서하전적 모으는 일이다 그지. 고이동 선생님과 어르신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조선 땅에 꼭 남아야 할 서하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오세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쉽지 않은 큰 결심을 했구먼. 그런데 서하전적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속마음을 떠보는 거야. 왜? 이런 사람 있잖아. 골동품을 모아가지고 자기 엄청나 이런 고상한 취미가 있어요.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있잖아. 지금 사전적 이런 거 골동품 이렇게 모아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더 큰 돈이 될 거라고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혹시나 행여나 전영필이 그런 생각이 아닐까 떠보는 거야. 전영필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지극히 당연한 걸 묻는 의도가 무엇일까? 오래전 제 외숙께서 세상의 유혹에 꿋꿋하려면 옛 선비와 같은 격조와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이동 선생님께서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하전적을 외놈들에게서 지키는 선비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외숙께서 옛 선비와 같은 격조와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고이동 선생님께서는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하전적을 외놈들로부터 지키는 선비가 되라고 말씀하셨대. 또 외종 형님, 월탄이지.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는 일, 이걸 찾으라고 했대. 그러나 그때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한테 경제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이 남기신 논밭을 둘러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서하전적을 계속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이 땅에 남기고 싶습니다. 자, 이걸 보면 외놈들이 서하전적을 계속 일본으로 가져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겠지, 그지? 당시 조선의 서화전적이 일본으로 유출된 거야. 이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전영필이 서하전적을 지키려는 이유고, 내가 자꾸 묻는 건 뜨거운 가슴과 재력이 있으니 우리 서하전적을 한번 본격적으로 모아보겠다는 자네의 생각이 틀렸어가 아니네.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아네. 그러나 나는 자네가 우리 서하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겠다는 건지 알고 싶네. 이제 계속 묻는 거야. 자, 이거 뭘 묻어? 소화전적과 골동품의 가치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그지? 전영필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이제까지 소화전적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다. 자, 소화전적과 골동품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진 대답을 했지.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그지? 이게 전영필이 생각하는 소화전적과 골동품의 가치지. 소화전적과 골동품의 가치고요. 골동품의 가치고 오세창은 잠시 전영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마침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대답이 마음에 드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갈로 하자. 조선 땅에 소화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이 많다네. 자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수집가도 제법 있지. 자, 오세창이 와서 소화전적, 골동품을 수집하려는데 오세창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왜 그래? 오세창이 소화 그리고 전적에 대해서는 소화전적 그리고 골동품에 대해서 골동품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와서 묻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이건 앞뒤 문맥상 파악하면 알 수 있지. 그러나 뜻을 가지고 어떤 뜻? 자, 소화전적을 지키려는 의지. 우리 거니까 우리 땅에 남아있게 하려는 소화전적을 지키려는 의지. 갖고 모으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네. 대부분 뭐 하려고? 재산이 많거나 돈이 좀 생기자 고상한 취미를 내세우기에 모으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자, 뭐 하기 위해서? 대부분 나라와 국가와 우리 이 땅에 남아야 된다. 남겨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지키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이익과 영달은 부귀영화 누리는 거야. 영달을 위해 수집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야. 수집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고, 그들은 수집벽이 쉽거나 체면을 충분히 세웠다 싶으면 더 이상 모으지 않는다네. 그러나 자네는 조선의 자존심이기에 지키겠다고 하니 그 뜻이 가상하군. 자, 그 뜻이 가상하다, 기특하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바로 그것이었다네. 하하하. 여기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전영필의 대답에 굉장히 지금 오세창 선생님이 만족한 거야. 전영필의 대답에 만족함. 전영필은 묵묵히 오세창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예책과 서화를 수집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내 자네를 한번 믿어봄세. 자, 신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보가 천황매병 사진을 가지고 전영필을 만난 것. 천황매병은 옆에 있는 그림 저거야. 자, 이게 정확한 이름은요. 청자, 상감, 운학, 문, 매병이야. 매병인데
이 천왕매병이라고 누가 뒤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 마에다 상이라는 사람이 밑에 마에다 상이 이거 붙인 이름이고요. 정식 이름 밑에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야. 사진을 가지고 전영필을 만난 건 성북동의 박물관 공사가 한창인 1935년 봄이었다. 자, 성북동 지금도 있어. 간송 미술관이라고. 이건 자, 전영필이 세운 간송미술관이고, 간송미술관. 간송, 이게 전영필이 호라 그랬지. 전영필의 호, 이름 대신 부르는 거. 보물 중에 보물이 나타났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 이게 뭐라고? 천왕매병이라고. 천왕매병 옆에 있는 그림. 신보는 사진을 전영필에게 건넸다. 자, 흑백 사진이었지만 매병의 완만한 곡선과 구름과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수십 마리 학의 모습은 또렷했다. 자, 요거는 천왕매병의 외관이지. 천왕매병의 외관. 그렇게 아름다운 옥색은 처음 봤습니다. 마에다상은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다면서 천왕매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더군요. 이게 이제 천왕매병이라고 이름 마에다상이 붙였다겠지. 왜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름을 천왕매병이라고 붙였다고. 이래서 천왕매병이라고 붙였다고. 제가 본 고려 청자 가운데 가장 훌륭합니다. 총독부에서 10,000원을 주겠다고. 10,000원 얼마니? 우리 아까 15만 원이 그때 15만 원이 지금 치면 450억이었지. 그래서 10,000원은 30억이라고. 자, 30억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30억 주겠다고 한 청자가 바로 이겁니까? 전영필도 소문 듣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그렇습니다. 마에다상이 비록 일본인이라고 해도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은 명품으로 생각하고 계속 사진을 뿌리는 겁니다. 자, 총독부가 얼마 준다 그랬어? 10,000원 준다 그랬지.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거절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사진을 계속 뿌리는 거야. 그렇다면 곧 일본 골동품계에도 이 사진이 펼치겠군요. 마에다 상의 장인인 아마이케 상도 사진을 여러 장 가져갔다고 하니 왜? 일본 골동품에 뿌리려고. 자, 일본 골동품계의 천왕매병을 알리기 위해서 천왕매병을 알리기 위해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걸 이제 우리나라 땅에 남게 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구입해야 한다. 이거는 빨리 안 하면 구입인데요. 구합이라 적었다.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호가가 얼마입니까? 마에다상이 2만 원을 부른데 2만 원이면 60억이야. 60억. 자, 이거 어떻게 알아? 앞에 나왔잖아. 앞에 걸 보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지. 이제까지 없던 가격이니 어느 정도 흥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자, 2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낮출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흥정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야. 전영필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았다. 사진만으로도 명품임에 틀림없었다. 자, 지금 봐. 전영필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 안목이 생긴 거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는 거야. 안목을 지님. 알겠습니다. 신보 선생. 내일이라도 볼 수 있게 주선해 주십시오. 전영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 다음날 마에다상이 온 거야. 구름 사이로 학이 날아올랐다.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20마리, 100마리. 구름을 뚫고 옥빛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한다. 불교의 나라 고려가 꿈꾸던 하늘은 이렇게 청초한 옥색이었단 말인가. 이 색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영혼의 색이고 모아의 색이란 말인가. 자, 모아는 자기의 존재를 잊는 거야. 자기의 존재를 잊음. 세속의 번뇌와 망상이 모두 사라진 서방정토는 뭐냐면 극락세계, 불교의 극락세계, 천국 같은 거. 이렇게 평화로운 곳인가? 여기서 이렇게 간루하자. 간루해가지고 자, 이건 전영필이 느낀 천악 매병의 아름다움이야. 천악 매병의 아름다움. 전영필은 구름과 학으로 가득한 청자를 잡고 한 바퀴 빙그러 돌려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보를 바라보았다. 흥정을 시작해보라는 표시였다. 마에다상, 가격을 말씀해 보시지요. 신보가 자세를 바로 잡으며 흥정할 태세를 갖추었다. 신보상 이미 말씀드렸듯이 2만 원이요. 2만 원 얼마나 그랬지? 앞에 걸 우리가 앞에 나온 내용 갖고 추론해보면 60억이야. 60억. 자, 2만 원이면 기아집 20채 값인데 이제까지 2만 원에 거래된 청자 매병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비싸다는 거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낮추기 위해 신보가 내세운 근거야. 내세운 근거고 너무 이렇게 큰 비싼 가격은 없었다. 그건 마에다상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독부에서 제시했던 10,000원에 5,000원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15,000원 주겠대. 15,000원은 얼마야? 10,000원이면 30억. 45억이네. 그것도 비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까지 거래된 청자 매병 중 최고가입니다. 넘길게. 신보상 이만한 명품이 또 나올 거라고 하시오? 이 매병은 평생 한 번도 만나기 힘든 명품 중의 명품이요. 이건 또 가격을 못 깎아주겠다는 거지. 마에다상이 2만 원을 받기 위해 내세운 근거고, 마에다는 빙그레 웃으며 신보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웃음은 조선인에게 이만한 값을 치를 배짱이 있겠느냐는 비웃음인지도 몰랐다. 전영필이 헛기침을 했다. 왜 헛기침을 했냐면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신보와 마에다상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고, 마에다도 신보도 전영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영필이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마에다 선생, 이렇게 귀한 청자를 간직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수하겠소. 여기서 이렇게 갈라자. 전영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도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다. 여기 봐. 뭘 먼저 생각했다고? 자, 남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그지? 서화 골동을 대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나타났을 때 놓친 적이 거의 없었다. 천황매병도 마찬가지였다. 딱 보니까 이 땅에 딱 남겨둬야 할 것 같은 거야. 전영필은 눈이 희둥그레 해지. 왜 눈이 해줬을까? 2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말에 놀랐어. 인수하겠다는 말에 놀라서 마에다와 신부는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이고 안채에 들어갔다. 자, 잠시 후 전영필은 커다란 가죽 가방을 마에다 앞에 내려놓았다. 마에다 선생 2만 원이요. 마에다와 신보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으로 전영필을 바라보았다. 60억이잖아. 흥정도 없이 지금 마에다도 좀 깎아줄 생각이었나 봐. 근데 흥정도 없이 큰 돈을 바로 내놓잖아. 바로 준비했기 때문이고, 이제 막 30을 넘겼을까 싶은 청년이 2만 원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곧바로 현금 가방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놀랐지. 이게 놀란 이유고, 사실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전영필로서도 이렇게 큰 돈을 하루 저녁에 준비하기란 쉽지 않았다. 박물관을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와 자재 구입비가 상당했고, 얼마 전 일괄로 서화를 구입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영필은 전날 천황매병의 사진을 봤을 때 이미 다시 만나기 어려운 명품 청자라고 판단하고 마음을 굳혔다.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자, 이 천황매병이 이 땅에 꼭 남아 있어야, 이게 먼저 생각하는 거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남아 있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판단한 거야. 유산이라고 판단함. 그래서 미리 박물관 공사 대금까지 모아 현금 가방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미 살려고 마음 딱 먹은 거야. 근데 흥정 딱 하는데 마에다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바로 해버린 거야. 물론 마에다와 신보의 흥정을 좀 더 지켜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가 마에다가 더 이상 흥정을 하지 않겠다며 천황매병을 다시 오동나무 상자에 담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마에다에게 사정을 해야 했다. 잘못했다가는 천황매병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었다. 자, 여기서 이게 깎지 않은 이유야. 더 이상 깎지 않은 이유가 자존심도 꾸기고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신보 선생 수고 많았소. 내가 저녁 자리를 준비하고 연락하리라. 당시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면 중간에 다리 놓은 그간 이거는 흥정을 붙이는 사람. 그간은 흥정을 붙이는 사람. 신부가 흥정을 붙였지. 흥정을 붙이는 사람은 자, 양쪽으로부터 2% 정도의 구전 흥정 붙이고 받는 돈이야. 자, 이 구전은 흥정을 붙여주고 받는 수수료 60여원이면 얼마야? 니네 계산해봐. 선생님 계산 못하겠다. 2% 정도의 구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전영필은 마에다 앞에서 신부에게 구전을 건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신부는 천황매병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는 전영필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자, 왜? 무서운 성부사다. 왜 무서운 성부사라고 그래? 전율을 느끼고 무서운 성부사라고 생각한 이유. 그에게 오가는 거래를 빠른 시간에 결정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결정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큰 거래를 이토록 정광석화처럼 자 굉장히 빠른 거야. 매우 재빠른 움직임을 얘기해. 매우 재빠른 움직임 처럼 끝내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천황매병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혹 전영필의 허세는 아닌가? 전영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자기에 오동나무 상자를 차분히 갈무리했다. 그의 표정은 어찌 보면 희열에 찬 것 같기도 했다. 자, 기쁨이지, 그지? 어떤 기쁨? 천황매병을 인수한 것에 대한 기쁨. 인수한 것에 대한 기쁨. 자, 들어넘겼어. 정리해 볼게. 갈래가 뭐라 했지? 정기문이라 그랬지. 정기문. 자, 실존인물이지. 그러니까 사실적. 그리고 교훈적. 소재는 누구의? 전영필의 삶. 자, 주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전영필의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자, 구체적 일화. 어떤 일화가 있었니? 오세장 찾아가는 일. 그리고 천황매병 사는 일. 두 개 일화가 있었지. 일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 그리고 성격, 전영필의 가치관과 성격이 드러나 있지. 인물의 삶으로부터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알 수 있지.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음. 자, 제재의 짜임 첫 번째 이야기는 전영필이 물려받은 재산. 이게 일화 두 개지. 일화지. 물려받은 재산으로 선조들이 남긴 서화, 전적. 서화는 글과 그림, 그리고 전적은 책, 그리고 골동품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전영필이 천황매병의 가치를 알아보고 흥정 없이
큰 돈을 지불하여 천황매병을 인수하는 두 개 일화가 나왔고, 전영필의 처음에 전영필이 고민이 뭐였니? 선조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그지? 언제 이때가? 일제강점이지. 일제강점 기의 세상에서 어떻게 재산을 지키며 활용할지 깊이 고민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드넓은 논밭을 돌아보며 어떻게 재산을 지킬지 고민하고요. 전영필이 오세창을 찾아간 이유. 자, 아버지는 뭐 하기로 했어?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지. 근데 그 반도 여학교는 벌써 문을 닫았고, 전영필 자신도 아직 연륜이 짧아가지고 교육 사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정말 교육 사업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던 전영필은 서하전적을 지켜달라고 했던 서성 고이동, 오세창, 그리고 월탄, 외종 사촌 월탄의 말이 생각나가지고 오세창을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서화전적과 골동품을 모아보려 한다는 결심을 말합니다. 전영필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나라를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뭘 지키로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대하여 조언을 듣기 위해 누굴 찾아가니? 서화전적과 골동품의 조예가 깊은 오세창을 찾아가지. 그 다음에 오세창이 전영필의 의중을 되묻은 이유는, 서하전적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서하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전영필의 말에 그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지. 그러나 나는 자네가 우리 서하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묻지. 그지? 이건 서하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전영필의 의지가, 자,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뭐 민족을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천황매병을 인수한 일화가 나오지. 일화에서 알 수 있는 전영필의 성품은요, 천황매병이 다시 만나기 어려운 명품 청자라고 판단하고, 계속 흥정하다가 마에다가 팔려고 하지 않을 경우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 사정해야 하고, 잘못하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마에다가 요구하는 값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천황매병을 인수하는데 2만 원을 벌써 준비해뒀어. 그치? 굉장히 전영필은 성품은요, 준비성이 철저한 걸 알 수 있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굳은 의지, 그리고 단호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읽기 할 때,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어떻게 할까? 자, 읽기 전에는 자, 자신이 글을 읽는, 내가 읽는 목적이 뭔지, 그게 막 읽게 해야 되겠지.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을 선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읽기 전에는 내가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그지? 그래서 내가 왜 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책은 읽을 수 있는지, 그지? 목적과 읽기 수준을 점검하고 읽어야 되고요. 읽는 중에는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며 글 읽기를 해야 되고, 읽는 중에 모르는 단어, 우리 서화, 전적, 뭐 불문가지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전 찾아봐야지. 그지? 사전에서 찾아보고요. 참교 자료 있으면 찾아가 관련 분야 읽고 이해 넓히기 좋겠지. 그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거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해서 의미 파악한다. 맞니? 뭐 2만 원, 2만 원이 어느 정도 됐냐? 큰 돈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됐냐? 그럼 앞에 나왔던
15만 원이 450억 정도 된다. 그거 갖고 2만 원 60억이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 독후감 쓰면 되겠지. 독후감까지는 아니래도 표 그림을 활용하여 글의 주요 내용을 읽은 후에 정리해 보고요. 정리하기. 그리고 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좋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